며칠 전 저는 믿기 힘든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고 있더군요. 다른 남자 불러도 돼? 우리 셋이서 같이 해보자.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 모를 사연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짧은 사연도 괜찮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시면 더 진솔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남편은 태연하게 마치 오래 준비해온 듯 말했습니다. 그게 내 오랜 로망이야. 제발 이번 한 번만 들어줘. 내가 옆에서 지켜볼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늘 나 외출만 해도 싫다더니 길에서 누가 쳐다보면 화내던 사람이 왜 이런 소리를 해? 내가 다른 남자랑 같이 하는 걸 보겠다고? 이게 말이 돼?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당신 알잖아. 내가 평생 딴 여자 만난 적도 없고 바람 핀 적도 없잖아. 난 오직 당신뿐이야. 그런데 그냥 그런 거야. 다른 남자가 당신을 안는 걸 내가 보는 게 내 판타지였어. 그걸로 끝이야.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모욕감을 주는 거잖아. 난 아내야. 장난감이 아니라고. 남편은 더 간절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오해하지 마. 난 당신을 누구보다 사랑해. 그래서 당신이랑만 하고 싶어. 근데 그냥 내 마음속에 오래된 욕망이 있는 거야. 오늘 딱 한 번만 들어주면 돼. 평생 다시는 안 할게. 저는 치를 떨며 외쳤습니다. 평생 다시는 안 한다. 당신 술 끊겠다고 했던 말도 수십 번은 들었어. 그 약속 지켜진 적 한 번이라도 있어? 그때마다 나는 속아왔고 이제는 당신 말이 하나도 믿기지 않아.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진짜야? 이번만 해주면 더 이상 그런 말 안 할게. 난 그냥 당신을 다른 시선으로 보고 싶을 뿐이야. 위험하게 안 해. 내가 옆에 있을 거고 당신 힘들면 바로 멈출게. 제발 이번 한 번만. 저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하면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하지만 분명한 건 난 당신 말 믿을 수 없어. 내가 당신을 위해 30년을 살았는데 그 결과가 이거야? 나를 욕망의 도구로 만든 거야? 남편은 목소리를 낮추고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이해해줘. 이건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소원일 뿐이야. 당신만이 해줄 수 있어.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배신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함께 살아온 남자가 정말 이 사람 맞아? 30년 동안 내가 믿었던 건 거짓이었으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건 인정해. 좋은 점도 많았고 그래서 내가 함께 살아온 거야. 하지만 지금은 난 당신을 신뢰할 수 없어. 당신이 술만 마시면 무슨 짓을 할지 또 무슨 말을 할지 난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어.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술 때문에 그랬어. 제정신 아니었어. 그냥 헛소리였어. 저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술김의 헛소리가 아니었어. 당신 눈빛이 진지했어. 그게 더 무서웠어. 이제 나는 당신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30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아직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한 세월, 그 안에 담긴 추억,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온 날들이 있으니까요. 남편이 성실한 가장으로서 살아온 모습, 아이들과 웃던 시간들이 여전히 제 마음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남편이 보여준 이 낯선 얼굴은 제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고 그를 바라보는 눈길에는 의심과 불신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모든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이제는 분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 사람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정말 이 결혼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랑을 붙잡는 게 맞는 걸까? 사랑과 배신, 연민과 분노, 그 모든 감정이 뒤엉킨 채 저는 지금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예전과 다를 게 없었죠. 아니, 어쩌면 더 심해진 걸지도 모릅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도 못했고 말도 제대로 못 잇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순간 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십 번도 더 다투었던 문제, 술버릇. 젊은 시절부터 남편은 술만 마시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토하는 건 기본이고 낯선 사람과 시비가 붙고 저에게 화를 내며 상처 주는 말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몇 번은 손찌검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다음날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다시는 안 그럴게. 이번이 마지막이야. 저는 그 약속을 믿고 또 믿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긴 세월을 함께 해온 정 때문에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또다시 약속을 어겼습니다. 화장실 세면대에 토사물을 쏟아내며 비틀거리는 남편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깊은 절망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나와의 약속은 이토록 가볍구나. 순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저 눈물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억울함과 슬픔이었습니다. 저는 꺼이꺼이 목이 매도록 울었습니다. 그 울음에는 지난 세월의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망가졌던 수많은 순간들, 술버릇 때문에 지켜지지 않았던 약속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고 용서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서럽고 억울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상황에서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울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더니 곧 영상을 찍기 시작한 겁니다. 순간 제 몸은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지금 내 모습을 찍는 거지? 저는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내 모습을 찍는 거야? 남편은 술 기운에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남겨두고 싶어서. 당신 모습이 너무 솔직해서. 저는 분노로 떨며 외쳤습니다. 솔직해서라고. 내가 왜 울고 있는지 모르냐고. 당신이 또 약속을 어기고 술에 취했으니까 그게 너무 괴로워서 우는 거잖아. 그런데 그걸 찍어? 지금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남편은 당황한 듯 손을 내저으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 아니야. 그냥 나중에 보면 미안한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지금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나를 위로해야 할 순간에 내 아픔을 기록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잖아. 당신 눈에는 내가 아내가 아니라 그저 영상 속 인물일 뿐인 거지. 남편은 우물쭈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술 때문이야. 제정신 아니었어. 저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아니야, 술 때문이라고만 하기엔 너무 반복된 일이야. 당신은 늘 술 탓을 하지. 하지만 그 핑계 뒤에 숨어서 내 감정을 무너뜨리는 건 변하지 않아. 난 더 이상 당신의 약속이나 변명을 믿을 수 없어.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제 울음은 점점 잦아들었지만 가슴속 깊은 상처는 더 크게 번져갔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도 남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동의 없이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불쾌했지만 괜히 말 꺼내면 남편이 기분 나빠할까봐, 또 싸움으로 번질까봐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한번 눈 감아준 것이 또다시 반복되는 결과를 낳은 걸까요? 그날 밤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함께한 세월 동안 남편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꿰뚫고 있다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어온 그 사람은 어쩌면 내가 만든 허상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남편은 제 울고 있는 모습을 담으며 제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저라는 존재가 아내이자 동반자가 아니라 단지 기록의 대상 아니면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내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구나. 그 배신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 영상들을 어떻게 할까? 혹시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혹은 술김에 엉뚱한 짓을 하면? 남편은 평소에도 충동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술만 들어가면 제어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 손에 내 모습이 나도 모르게 찍힌 영상이 쥐어져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도록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아내라는 이름 아래, 내가 이렇게까지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크게 자리한 건 분노였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하는 걸까? 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남편은 늘 가정적이고 성실한 가장이라고 스스로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술만 들어가면 그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저를 무시하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행동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제 감정과 자존심을 수없이 눌러왔다는 사실에, 그리고 남편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는 사실에,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 결혼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단순한 슬픔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다짐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울며 살아야 할까? 내 인생은, 내 존엄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 그날 밤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남편이 갑자기 휴대폰을 붙잡고 무언가를 집중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영상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슬쩍 보았을 때 눈앞에 펼쳐진 화면은 제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오픈 채팅방을 새로 만들고 있었고 그 방에 제 사진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대체 왜 내 사진을 낯선 사람들에게 보내는지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상황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태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 불러도 돼? 우리 셋이서 같이 해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은 심각하면서도 이상하게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서 볼 거야. 당신 혼자 두지 않아. 그게 내 오랜 로망이야. 오늘만 들어줘. 남편의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진지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붙잡으며 덧붙였습니다. 나는 평생 바깥 여자하고는 단 한 번도 엮인 적이 없어. 오로지 당신뿐이었잖아. 내가 바라는 건 당신이야. 근데 그걸 다른 시선에서 보고 싶은 거야. 그게 내 판타지고 내 욕망이야. 단 한 번만 들어주면 돼. 절대로 당신 위험하게 하지 않아. 안전한 사람만 부를 거고 내가 항상 곁에 있을 거야. 당신이 싫다 하면 당장 멈출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내 부탁 들어주면 안 돼? 그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당신이랑만 하고 싶으니까 이런 말하는 거야. 난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른 여자와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오직 당신만. 근데 당신이 다른 남자랑 있는 걸 내가 본다는 게 내 로망이야. 그거 해주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배신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 제가 외출만 해도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길에서 누군가 저를 흘끗 보기만 해도 화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옷이 조금 짧으면 불같이 잔소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남편이 직접 다른 남자를 불러 내가 그와 함께하는 걸 보고 싶다고 말하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뒤엉켜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먼저 밀려온 건 깊은 배신감이었습니다. 3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 살며 나는 이 사람의 성격과 욕망, 속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남편은 너무도 낯설고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곁에서 늘 난 그런 거 싫다. 당신이랑 단둘이 있는 게 최고다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거짓이었나? 지금의 이 모습이 진짜였던 건가? 그 질문들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두려움도 몰려왔습니다. 이미 남편은 제 사진을 낯선 공간에 올렸습니다. 그 사진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누가 보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다른 남자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술에 취해 나도 모르게 내 사적인 모습을 찍어서 유출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자 소름이 끼쳤습니다. 분노 또한 제 안에서 치솟았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모욕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아내이고 이 가정을 지탱해온 동반자입니다. 30년 동안 희생하며 함께한 사람인데 지금 이 순간 나는 단지 남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사랑한다. 오직 너뿐이다라고 말했지만 제 귀에는 넌 내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일 뿐이야 라고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남편을 향한 애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성실히 살아왔던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쌓아온 세월과 추억은 쉽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괴로웠습니다. 사랑과 분노, 연민과 증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정신을 가누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기만 해도 저는 불안해집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듯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올라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지만 제 안에서는 믿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다가도 불현듯 그날의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내 로망이야. 오늘만 들어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치듯 맴돕니다. 저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를 믿을 수 없게 된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아깝기도 하고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저를 붙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예전처럼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냉혹한 현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결혼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저는 답을 내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그날 밤 이후 제 안에 무언가는 돌이킬 수 없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평소엔 제가 외출만 해도 남자들이 본다고 화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길에서 누군가 시선을 주면 괜히 불같이 화를 내고 짧은 옷을 입으면 남자들이 본다며 꼬치꼬치 잔소리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다른 남자와 저를 함께하게 하고 싶다니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함께 살아온 남편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30년 가까이 동고동락하며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런 소리를 입에 올려? 내가 다른 남자랑 하자고? 그게 말이 돼? 당신이 늘 뭐라 했는지 잊었어? 내가 외출만 해도 싫다던 사람이잖아. 남편은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내가 옆에서 다 지켜볼 거야. 절대 당신 혼자 두지 않을 거고 위험하게 만들지도 않아. 그냥 내 환상일 뿐이야. 그걸 한 번만 들어주면 돼. 평생 한 번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줘.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환상 로망? 그딴 게 중요한 거야? 당신 환상 채우자고 내가 모르는 남자 앞에서 그런 걸 하라고. 만약 내가 다치면, 만약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잖아. 책임은 누가 져?
당신이 져줄 수 있어? 남편은 오히려 제 손을 붙잡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난 당신을 누구보다 사랑해 난. 바람 피운 적도 없어. 다른 여자 눈길도 안 줬잖아. 그런데 내 마음속 소원, 그거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되겠어? 난 오직 당신만 원해. 다른 여자가 아니라 당신이랑만 하고 싶으니까 그래. 그 말은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모욕해? 내가 당신한테 뭐로 보이는데? 장난감이야? 욕망 채우는 도구야?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한테 감히 이런 말을 해? 저는 그날 결국 그 방에 들어온 낯선 남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부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미 그중 한 명과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의 휴대폰에는 그와 나눈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소를 묻고 빨리 만나자는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소리치자 남편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대화만 한 거야. 실제로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상상만 한 거라고. 상상이라고 이미 번호까지 주고받고 주소까지 주려던 게 상상이야? 당신 나한테 약속했잖아. 술 끊겠다고, 다시는 주사 부리지 않겠다고. 그런데 결국 이 모양이야. 나 이제 당신을 어떻게 믿어? 당신 말, 당신 약속 도대체 뭐 하나 믿을 수가 없어. 남편은 계속해서 이번만 용서해 달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여보, 제발 잘못했어. 술이 문제였어. 제정신 아니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진짜 약속할게. 그러나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수없이 속아왔습니다. 술 마시고 후회하며 무릎 꿇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던 장면이 수도 없이 떠올랐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단순한 주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라는 존재 자체를 욕망의 도구로 내던지려 했던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분노는 물론 공포까지. 남편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 오히려 나를 위험에 밀어넣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이토록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남편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까? 내가 사랑했던 남자는 어디로 간 걸까? 그는 여전히 나의 남편인가? 아니면 이제 전혀 알 수 없는 타인일 뿐인가? 분노는 제 가슴을 불태웠고 배신감은 제 눈물을 쏟아냈으며 공포는 제 몸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조차도 두려움과 섞여 쓰라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나는 아내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야. 나 자신을 지켜야 해. 남편은 평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일을 게을리한 적이 없었으며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늘 짊어진 채 살아왔습니다. 저와 아이들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사람, 그게 제 남편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소개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었고 저 또한 그 성실함 때문에 남편을 존경하며 살아왔습니다. 책임감도 강했습니다. 생활비를 제때 건네주고 집안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의 모습은 다소 무뚝뚝할지 몰라도 저는 늘 이 사람이라면 내 곁에서 평생 의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다툼과 힘든 순간을 지나면서도 결국 다시 손을 잡고 함께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제 마음속에서 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남편이 평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외출을 하면 괜히 불편해하고 다른 남자들의 시선이 싫다며 화를 내곤 했습니다. 제가 옷을 조금만 짧게 입어도 불같이 잔소리를 했고 누군가 저를 쳐다본다고 괜한 분노를 쏟아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저를 독점하고 싶어 했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이제 와서 다른 남자와 저를 함께하게 하고 싶다고 말하다니요. 그 이중적인 모습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고 무엇보다도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남편이 휴대폰을 붙잡고 오픈 채팅방을 만들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그 방에 제 사진이 올라가 있던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다른 남자 불러도 돼? 같이 해보자.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얼굴은 너무나도 진지했습니다. 술에 취했지만 그의 눈빛은 농담이나 순간적인 말실수가 아닌 듯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도저히 예전처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술을 마시는 순간 또다시 저를 상처 주고 약속을 어길 거라는 두려움이 제 가슴을 짓누릅니다. 술에 취한 남편이 어떤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다는 공포,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절망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요즘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침이면 평소처럼 부지런히 일어나 커피포트를 올리고 뉴스 채널을 틀어놓은 채 신문을 펼칩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고르다가 제게 웃으며 묻습니다. 여보, 이 넥타이 어때? 지난번에 산 건데. 색깔 괜찮지 않아? 저는 멍하니 바라보다가 겨우 한마디 건넸습니다. 응, 괜찮아. 그는 아무렇지 않게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중요한 회의 있어서 잘 보여야 하거든. 저녁이 되면 남편은 퇴근 후 늘 그렇듯 현관을 열며 환하게 웃습니다. 나왔어. 오늘 하루 어땠어? 그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켰습니다. 오, 이거 재방송 안에 같이 보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잖아. 식탁에 앉은 그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이 된장찌개는 정말 최고야. 당신 없으면 난 진짜 밥도 못 먹고 살 거야.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름없는 성실하고 다정한 남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날 밤의 장면이 계속 떠오릅니다. 카메라 너머로 제 울음을 담던 그의 눈빛, 그리고 다른 남자 불러도 돼? 라는 충격적인 말. 웃음 짓는 얼굴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괴롭힙니다. 저는 매일 남편의 평범한 행동 속에서도 균열을 느낍니다. 이게 진짜 남편일까? 아니면 또 다른 욕망을 숨기고 있는 가면일까? 그 질문이 제 마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속마음이 전혀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지금 드러난 모습이 그의 본 모습일까요? 평생을 함께 살아오며 나는 이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었는데 사실 나는 남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게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합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이자 괴로움입니다. 함께한 세월이 너무 길고 그 안에서 쌓인 추억과 정이 너무 깊습니다. 남편이 성실하게 가장으로 살아온 모습, 아이들과 함께 웃었던 기억, 힘들 때 서로 의지하며 버텨왔던 순간들이 제 마음을 붙잡습니다. 분명 배신감과 분노가 제 안에서 소용돌이치지만 동시에 남편을 잃고 싶지 않은 두려움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냥 덮고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제 마음은 깊은 갈등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남편은 잘못을 인정하고 술 때문이었다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그 약속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수십 번도 넘게 경험했습니다. 술을 끊겠다고, 주사 부리지 않겠다고, 저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지켜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의 말이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또다시 한번 용서하고 기다려야 하는 걸까? 하지만 용서와 기다림이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수없이 반복된 문제들이 증명하듯 남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제가 제 삶을 지켜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남편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너무 길었고
그 안에는 웃음도 추억도 우리가 함께 이겨낸 시간들도 있었으니까요. 사랑은 여전히 제 마음에 존재하지만 그 사랑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습니다. 무겁고 아프고 두려움과 얽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는 답을 찾지 못한 채 매일을 버티고 있습니다. 남편이 평범하게 웃으며 다정하게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래, 이번이 마지막 일지도 몰라. 이번만은 믿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곧바로 지난 세월의 배신이 떠올라 가슴이 조여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끝없이 기다리며 또 한 번의 상처를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차갑지만 단호하게 이제는 내 삶과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끊으시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길을 망설이며 서 있어야 할까? 용서와 기다림 속에 또다시 무너질까? 아니면 용기 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참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단호하게 끊으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더 놀라운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